안녕하세요. 네, 인피노브 이정환입니다.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로 일을 해왔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및 자료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계속 강력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네, 오늘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저상에서는 AKS라는 약어로 불리는데요. 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컨테이너 이야기, 쿠버네티스 이야기, 그리고 AKS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5분 정도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내용으로 가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와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 변화와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혹시 본론의 일부겠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으로 좋은 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제 아키텍처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저가 쿠버네티스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저가 쿠버네티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고객이 최대한의 편의와 성능, 그 뛰어난 기능을 통해서 혜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소스를 사랑한다고 해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주목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잘 다듬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지난 10년간, 일단 1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조에서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모던한 아키텍처, 그리고 서비스, 또 최근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이르기까지, 아키텍처는 빼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 머신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했다면 그것을 가상화하고 바로 VM의 시대가 왔습니다. VM의 시대가 아주 휩쓸었었죠. 막 홍수의 물결처럼 우리 주위를 이제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이어서 이제 컨테이너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객사 방문할 때나 기회 있을 때 컨테이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분들은 물론 이제 IT 부서 아니십니다. IT 부서가 아니신데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강좌도 들으시고 이제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많이 하셨는데 뒤로 오셔가지고 조용히 물으세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뭐지? 이렇게 물으시는
솔직한 고객들도 있으십니다. 사실 뭐 이 컨셉이라는 자체가 IT의 개념 또는 유행이라는 자체가 뭐 모든 걸 다 바닥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그 밑바닥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죠. 하지만 컨테이너가 어떤 의미이고 또 최근에 대유행하고 있는 대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유행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또 컨테이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이게 모던 아키텍처, 그러니까 모던 마이크로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사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하면 컨테이너다. 마이크로 서비스 하면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거의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컨테이너의 개념을 잘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건요, 그냥 서비스를 마이크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눠서 이 서비스를 잘 조합함으로써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SOA의 경량화 버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그거 SOA 아니야?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딱 바로 질문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기본 개념은 그렇고요. 여기서의 이제 서비스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기능의 묶음으로 개발된 서비스 컴포넌트다. 또 REST API를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공하고 저장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스템 개발하면 이런 명칭이 있죠. 통합 데이터베이스. 네, 글자 그대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나누고 각각의 서비스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각각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유돼야 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개념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쿠버네티스의 이 서비스 개념과 아주 잘 매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사상이 쿠버네티스라는 어떤 실체를 통해서 좀 바꿔 말하면 컨테이너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실까요? 컨테이너란 무엇이겠습니까?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상자겠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배가 화물선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요, 유명한 다커, DOCKER, 다커의 그 웹사이트에 딱 나와 있는 그 스크린샷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커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컨테이너는 시작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가 장점이 많고 굉장히 좋은데 그건 시작이고 그거를 더 잘 사용하는 도구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도구와 방법들에 대해서 쭉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컨테이너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정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요즘 VM 이러면 뭐 다 아십니다. 그렇죠? 이 가상 머신보다 가벼운 형식입니다.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격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인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저 컨테이너와 그 유사한 그런 애널러지가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기술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리눅스 시대부터 있었던 기술이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눅스 시절에 C그룹이라던가 네임스페이스라던가 이러한 컨셉이 그대로 동일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0 몇 년 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VM보다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VM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벼우면 이걸 이제 이미지로 뜨면 그 이미지 사이즈가 더 작아지겠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활용할 때 그 효용이, 그 베너핏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코드라던가 런타임이라든가 각종 그 디펜던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프리디파인드 된 그런 포맷을 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커는 왜 유명하냐? 다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사용해서 빌드하고 관리하는 그런 오픈소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효용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하드웨어와 그리고 가상 머신, VM 그리고 컨테이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기 위해서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전통적인 좌측, 전통적인 머신, 물리 머신, 하드웨어 위에 이 올라가 있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가상 머신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전통적인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죠. 하드웨어 박스 뜯고 하드웨어 위에 OS 설치합니다. 그렇죠?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OS 설치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죠. 하나의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충돌이 납니다. 쫑난다고. 애플리케이션 깔았는데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원을 경합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자원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쉽게 말해서 소위 버벅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 가상화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좀 해결이 됩니다. 양쪽을 좀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르죠? 가상화 머신, VM 시스템 위에서는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다시 여러 개의 OS를 얹을 수 있게 만듭니다. 보시면 하이퍼바이저 위에 여러 개의 글자 그대로 가상의 머신이 각각의 OS를 가지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은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그곳에 여러 개의 OS가 들어가고 여러 개의 머신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과 컨테이너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컨테이너와 VM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보시면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가 없습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OS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 엔진이 있고요. 컨테이너 엔진 위에 각각의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가 하나하나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고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이 물리 서버 보실까요? 하나의 물리 머신 위에 애플리케이션 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물리 머신 위에 OS 올라가고 애플리케이션 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똑같이 하나의 물리머신에 애플리케이션 3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3개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디펜던시들도 다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가상머신과의 차이는 뭐죠? 가상머신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OS가 올라가야 하는데 컨테이너는 커널을 공유합니다. 하나의 OS 위에 각각 격리된 컨테이너로서 여러 개의 말하자면 독립된 프로세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와 VM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VM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버추얼 머신은요, VM은요, 각각의 VM이 이제 서로 독립적입니다. OS부터 이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 관점으로는 fully isolation이 이루어져 있다고, 다 격리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VM마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도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부팅은 느립니다. 윈도우를 하면 윈도우가 부팅돼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컨테이너는 이러한 단점이 보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OS가 쉐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OS에 부팅되는 그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불과 수초 만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컨테이너는 이제 프로세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프로세스라면 뭐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컨테이너 상에서는 프로세스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컨테이너에서 보시면요. 컨테이너들 간에는 프로세스가 독립적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독립적이고, 파일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격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컨테이너로 봤을 때 나는 내 프로세스만 볼 수 있고 독립적이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도 독립적이고 네트워크도 독립적이니까 상당한 수준의 격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부팅도 빠릅니다. 그냥 몇 초 만에 바로 올라옵니다. 활용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VM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컨테이너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모든 것을 컨테이너 위에 올립니다. 어떤 경우는 VM을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컨테이너 위에 다시 VM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글의 기술이 원래 오픈소스에 녹아들은 것이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왜 개발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사실 컨테이너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굉장히 그 답이 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요, 마치 컨테이너로 찍어내듯이 어디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OS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머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컨테이너로 찍어내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리얼 월드에서 모든 화물의 이동은 다 컨테이너에 담아서 컨테이너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전용 차량에 싣고 가서 배에 쉬핑하고 그 배가 바다를 건너서 그걸 내릴 때에도 바로 표준화된 그 컨테이너에 담아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항구를 가든지 그것을 그 항구에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로 만들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만들면 개발계, 스테이징계, 프로덕션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도 베어메탈, 물리머신에서 쓰실 수 있고요. 가상머신에서도 쓰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랩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컨테이너로 만들면 그걸 그냥 가지고 클라우드로 가져가서 동일하게 구동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시면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 때 환경 구성 시간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WBS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구성 3일, 5일 이렇게 잡죠.
거기에 맞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랩탑에서 내 개발 환경에서 열심히 만들면 스테이징에 갈 때 또 프로덕션에 갈 때 뭔가를 바꿔야 되고 그 환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을 맞추고 각각의 라이브러리나 디펜던시를 다시 그 환경에 맞춰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런 모든 문제를 컨테이너가 안고 갔습니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패키지화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준화된, 말하자면 잘 패키징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애자일하게 빠르게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 다시 말해서 CI/CD가 잘 구현되기 아주 쉬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단일한 그 파일 복사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설치 이런 것이 없고요. 더구나 애저 위에서 AKS 위에서 하시면 더 단순한 과정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또 컨테이너계 총화죠. 다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다커가 언제 나왔냐면요. 2013년 봄에 나왔네요. 2013년 봄에 이제 솔로몬 하익스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 스크린 보시면 그 당시에 이 하익스가 발표했던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닭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부두 노동자?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두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쉽게 빌드하고 싣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름도 아주 절묘하게 잘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컨테이너를 좀 설명하면서 드렸던 그 구성이 여기에 나오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물리 머신이 있습니다. 실제 물리 머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OS 한번 깔고 그 위에 다커 엔진을 설치합니다. 저렇게 되면 어느 OS 위에서든지 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나눈다는 게 격리한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 되죠. 하나의 OS 위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거기에 이렇게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나 디펜던시 올리다 보면 버전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파이썬 2.0도 깔고 파이썬 3.0도 깔고 여러 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제한된 딱 정해진 그 하나의 물리 머신 위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효과적으로 구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점이 많은데요. 더구나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커에서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텍스트 파일인데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명령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그 레이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깔끔하고 벌써 이게 다루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약 정리 드리자면 컨테이너의 그 장점이 많습니다. 어느 OS든 쓰실 수가 있고요. 어느 환경,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구동하실 수가 있고 언어의 제약도 당연히 없겠죠. 실제로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